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고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 제가 오후 시큐리티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제 사제 드론 아주 값싼 거 그거 날려가지고 러시아 본토에 있는 정유공장을 그냥 강타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다가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는데 그 중에 한 발이 희한하게 터졌습니다. 러시아 자기네들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이 국민들을 강제 징집해서 엄청난 비극을 자아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애정 행각이 러시아 언론이 아닌 다른 유럽 언론에서 지금 폭로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분노에 차죠. 그리고 지금 노바카우프카, 즉 헤르손주에 있는 그 카우프카 댐이죠. 그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한 장비가 나타났다. 이거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굉장히 드센 어떤 그런 정황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소식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전황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여전히 시가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6월 26일까지 이 돈바스 주 중에서 이 루한스크 주를 100% 점령해라 라는 스탠딩 오더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6월 26일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일요일이니까 사활을 걸고 지금 러시아 군 지휘관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희생자가 얼마나 많든 장비가 얼마나 깨지든 관계없이 일단 6월 26일까지 해내야 되니까 그래야 자신이 사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만 점령한다고 해서 루안스크주를 100% 점령한 거 아니죠. 그래서 바흐무트 이쪽에서도 아주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 나머지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 바흐무트 다 여기를 다 이제 점령을 해야 100%가 되는 거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고 헤르손 전역에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그 지도는 워매퍼라는 오신트 소식통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영국군의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라든지 미국 전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오신트 소식통들이 SNS에 올리는 자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자, 주요 전과를 한번 보겠는데요. 병력은 전일 대비 200명 이상 사상을 했고 살상을 했고요. 전차, 제가 어제 전차와 장갑차 한 대도 없었다. 이거 지금 BDA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일 되면 좀 나올 것 같다. 겹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나왔죠. 전차 8대 격파, 장갑차 18대 격파. 그래서 전차, 장갑차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뭐 기계화 대대 하나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차량 5대 격파, 그리고 야포 내문 격파, 다련장 로켓 한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6대 격추의 장비 전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이제 오신트, 즉 SNS를 하는 이 군사 마니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정보 공유를 말아달라라고 총참모부 홈페이지에 그냥 고정으로 딱 박아놨어요. 이게 왜 이러냐? 개전 초에는 이 오신트 소식통들이 올려준 야 러시아군 어디로 지나가더라 어디로 가더라 뭐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꽤 첩보로서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공세를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취해야 하는 입장에서 야 크랩 자주포 지나간 거 사진 찍었어. 크랩 자주포 여기 세베로도네츠크 나타났어.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에게 더 위험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뭐 군을 사랑하고 우크라이나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 다 알겠는데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사망을 당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신트 즉 SNS를 하는 민간인들 정보 공유 사진 올리고 하는 거 좀 자제해달라라는 걸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보안 검토가 다 끝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자료만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이 오신트 소식통들 즉 군사 마니아들은 그래도 막 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또 좀 올려줘야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도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포병이 온라인에다가 대러시아 관련해서 유료 포탄 메시지 서비스를 하는데 40불 내면 $40 내면 당신이 적고 싶은 거 포탄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포탄을 러시아에게 날려준다. 포탄에다가 뭐 욕을 적어도 좋고,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40 내라. 1+1 더 싸다 $7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짜로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52mm 자주 포탄에다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주포 포탄에다가. 여기다가 당신이 사인을 오더해라. 그럼 우리가 적어준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인데요. You have a chance to kill Oak. 오크를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오크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 러시아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여기다가 152mm 이 포탄에다가 텍스트를 적어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러시안 군인들에게 쏠 거야. 그리고, 그 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또 올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생긴 수익금은 전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발에 $40. 두 발은 할인해서 $7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좌번호까지 다 적어놨는데, 참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나름 큰 호응이 있다고 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지금 스탑 하셔가지고 여기 주소 같은 거 다 있어요. 페이팔하고 페이팔이 이제 온라인으로 그 돈을 입금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적어서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여기다가 적고 사진 찍어서 쏘기 전에 사진 찍어서 올려준다 이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요즘 전쟁이.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벨라루스가 참전 불가하는 입장을 굳혔다. 그래서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의 서쪽에서 폴란드의 국경 지역에서 치고 내려올 것처럼 뭔가 액션을 취하고 계속 지금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자극하고 폴란드를 자극하고 하는데 참전을 안 하는 것으로 입장을 완전히 굳혔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분석을 했네요. 당연히 참전하면 레짐 체인지 될 텐데 참전 못하죠. 자,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시가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아조트 플랜트라는 거점을 계속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아조트 플랜트 때문에 세베로도네츠크가 확실하게 점령이 안 되니까 지금 러시아는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우회기동해서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서 그 세베로도네츠크의 서쪽에 있는 리시칸스크를 총공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의 분석에 따르면 며칠 내로 그 리시칸스크의 방어선이 뚫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군은 6월 26일까지 리시칸스크, 그 세베로도네츠크, 바흐무트 다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세를 하는데 며칠 내로 방어선 뚫릴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씁쓸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지움 방면에서 러시아의 슬로반스크 공세군을 뒤에서 그냥 후방 강퇴했다. 그래서 이지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슬로반스크가 있고 이 슬로반스크는 여러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죠. 이걸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는 계속 지켜왔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가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이지움에서 계속 지금 한 2, 3주째 때리고 있는데 그 러시아군 공세부대를 뒤에서 우크라이나가 쳤다라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바흐무트 축선에서 감제고지, 즉 고지를 장악해서 뭔가 이 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 감제고지 장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의 친러 의원, 국회의원격인데 친러예요. 이 사람이 헤르손주를 해방시키고 그 헤르손주의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팅하고 있던 친러 의원인데 우크라이나인이죠. 그 사람이 저항군에게 폭사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주의 10개 이상의 정착촌을 탈환했다. 그런데 어딘지 밝히지는 못하겠다라고 총참모부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전 전선에서 아주 천천히 남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총참모부가 했고 러시아가 차플랑카 일대에서 대규모 장병 시신 소각을 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크림반도 가는 쪽이에요. 헤르손 남쪽에. 그런데 헤르손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냐. 그 시신들을, 장병들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고 더 남쪽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냥 무자비하게 소각하고 있다. 이걸 이제 러시아 군인이 SNS에 올렸어요. 정말 자괴감 느낀다. 우리 동료를 저런 식으로 태워 없애고 있다.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런 전선 상황을 가지고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하는 전략 거점
노바카호프카에 최근 연이어 대형 폭발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령지 헤르손에 있던 초대형 크레인인 바지선을 노바카호프카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곳의 전략시설물 일부가 파손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지 헤르손 남부 항만에 계류 중이던 대형 크레인 바지선 자차리를 드네프르강 상류로 예인하기 시작했으며 목적지는 노바카호프카라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6월 22일 드네프르강에서 이동이 식별된 이 바지선은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용으로 사용되던 대형 크레인이 설치된 바지선인데요. 러시아는 두 척의 예인선을 동원해 이 바지선을 드네프르강 상류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지선은 최대 1000톤의 화물을 들어 올릴 수 있어서 선박 건조 과정에서 선박 모듈을 이동시키거나 소형 선박을 들어 올려 육상 정비 도크로 옮기는 역할을 했던 바지선인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돌연 이 바지선을 노바카호프카로 옮기는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바카호프카는 드네프르강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카호프카댐 소재지인데요. 이 댐은 크림반도로 직행하는 4차선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크림반도의 전력과 수돗물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전략시설물이어서 러시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선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노바카호프카 일대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격 때문에 크림반도로 향하는 송전시설 또는 수로 일부 구간이 파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러시아의 핵심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후방 지원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의미여서 해당 정보의 진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카호프카댐 일대의 시설이 파괴됐다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자차리 바지선의 용도가 수로 등 시설 복구용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과연 노바카호프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카호프카댐 어마어마한 발전 용량을 자랑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크림반도에 있는 200여만 명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인들이 90%의 전력을 여기에서 담당하고 또 크림반도에 있는 그 시민들의 100%의 식수를 이 카호프카 댐에서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카호프카 댐 쪽으로 헤르손 항에 있던 이 조선소에 있던 이 크레인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 아니고 뭐 자료 사진 이거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바지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손에서 카호프카 댐까지 70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이런 크레인이 1000톤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크레인이 지금 올라가냐? 아마 카호프카 댐의 주요 시설이 파괴된 것이 아니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포격을 하고 있으니까. 자, 카호프카 댐 파괴되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수로와 전기 선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크림반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를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따라서 지금 헤르손이 우크라이나에게 뺏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러시아군은 이 노란 선, 즉 수로 그리고 전기 선로 이 선을 따라서 지금 다시 2차 방어선을 치고 있다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죠. 자, 이런 식인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파괴가 됐다면 크림반도 여기에서 다 지금 헤르손 전선, 자포리자 전선으로 보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보급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겠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고 두 번째, 푸틴 대통령이 국민들은 지금 전장에 몰아넣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보겠습니다. 러시아 장병들이 최일선에서 열악한 보급과 처우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애첩이 해외에 초호화 별장 2채를 장만한 사실이 확인되어 러시아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나토 회원국인 터키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도 드러나 다음 주 나토 정상회담에서 터키가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리듬 체조 선수 출신이자 푸틴의 30세 연하 애첩으로 최근 낙태 문제로 푸틴과 다퉜다는 알리나 카바예바 내셔널 미디어 그룹 회장이 최근 터키에 초호화 별장 2채를 장만했다고 데일리메일이 현지 시각 6월 21일 보도했습니다. 1983년생 미니어 체조 선수로 이름을 날리던 카바예바는 2001년 약물 사용 혐의로 체육계에서 퇴출되었지만
푸틴과 인연이 다 거의 애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수 은퇴 후에 푸틴의 낙하산을 타고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국가두마 의원이 되었고 2007년부터 2014년 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 결혼하지 않고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푸틴은 KGB 재직 시절 결혼한 류드밀라 알렉산드로브나 푸티나와 슬라의 2딸을 두었는데요. 카바예바와의 불륜과 혼외 자녀 사실이 들통나면서 몇 년간 이 아내와 별거하다가 2013년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푸틴의 애첩으로 세계 각지의 초호화 별장과 요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바예바는 이달 초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의 한 휴양지와 이스탄불에 각각 한 채씩 초호화 별장을 사들였는데요. 이 별장 구입은 러시아 태생 이스라엘인 사업가이자 푸틴의 수하로 알려진 레오니드 네즈블린이 행정 업무를 도맡았고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별장에는 터키 대통령 경호실 소속의 경호 요원들과 무장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고 이달 중순부터 카바예바가 러시아 정부 소유의 팔콘 7X VIP 전용기를 타고 들락거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호사가들은 이 별장이 최근 낙태 문제로 푸틴과 싸운 카바예바가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 푸틴에게서 받아낸 선물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터키와 유럽 매체들이 이 소식을 다루고 일부 러시아인들이 SNS를 통해 관련 소식을 뿌리기 시작하자 러시아 현지 민심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전장에 끌려나간 장병들이 대거 희생되었고 살아있는 장병들도 열악한 보급과 처우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애첩에게 외국의 초호화 별장을 사주고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소유 초호화 전용기를 내주는 것이 가당키냐 하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철저한 언론 통제를 유지 중인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공식 지지율은 83%가 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푸틴의 부도덕한 개인사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며 민심은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전원과 사상자 보고를 받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과연 하늘이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푸틴의 애인입니다. 체조 선수였어요. 그런데 체조 선수 할 때 푸틴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푸틴의 아들을 2명을 낳았고, 자, 이 사람이 푸틴의 본체였어요. 지금 이제 전체가 되었는데, KGB 재직 시절에 결혼했던 사람인데, 딸을 2명 낳았어요, 여기는. 이 딸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해군 제독의 아들하고 연애를 했다. 그래서 결혼할 뻔했다. 라는 바로 그 사람이, 엄마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카바예바하고 애인 관계가 된 것이 이제 들켜버렸고, 그리고 자식까지 나온 것이 들켜버려서 별거를 좀 하다가 13년에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죠. 그래서 이 푸틴이 낙하산 꽂아줘서 국회의원도 만들어줬어요. 국가두마라고 하죠. 국가두마.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 본회의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 참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푸틴이 요트 사줘가지고 이렇게 요트에서 아주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VIP 수송기를 샀어요. 팔콘 X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이걸 그 애인 카바예바가 전용으로 거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돈도 많은데 그냥 개인 돈으로 사지 왜 또 국가 돈으로 사고 유지비까지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쓰게 하는지. 그게 이제 또 이런 저 같은 사람도 보도를 할 정도면 러시아에서도 반 푸틴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거 올리겠죠?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낙태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말 안 하고 한 며칠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별장을 2개 사준 거 아니냐. 그래서 터키에 있는 오션뷰, 바다가 보이는 아주 좋은 휴양지의 별장 하나, 그리고 이스탄불에 하나, 2개를 사줬는데 그걸 또 터키 대통령 경호실에서 지켜주고 있대요. 물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터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후면 나토 정상회담 하는데 터키가 거기서 뭐라고 변명할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푸틴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점점 국민들이 염증을 느껴가는 소재가 아닐까. 언론 통제를 하니까 러시아 언론이 안 나와요.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 언론에서 보고 지금 러시아 내에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참 우리 정서로는 이해 안 되죠. 세 번째입니다.
시속 55km로 느릿느릿 날아가는 중국산 농약 살포 드론에게 정유공장이라는 전략시설물을 강타당한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키이우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6월 22일 오전에 있었던 노보샤오틴스크 정유공장 피격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했지만 미사일이 발사 직후에 공중에서 폭발해 발사 차량에 파편의 비를 뿌렸다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23일 전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20일 오전 노보샤오틴스크 정유공장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격분한 크렘린이 벨고로드주에 위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포대에 미사일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는데요. 명령을 수행한 부대는 이번 전쟁에서 제20연합군 직접 지원 부대로 투입된 제448 로켓 여단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치카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술 탄도미사일 부대로 지난 1987년 동독에서 창설된 이 부대는 지난해 최신의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M을 장비한 부대로 재편성됐는데요. 이제 막 배치가 시작된 이스칸데르 M은 사거리 500km의 비행 중 궤도 수정과 회피 기동 능력을 가진 현존 최강의 탄도미사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23일 야간 벨고로드 모처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향해 발사됐지만 발사 6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낮은 고도에서 폭발한 미사일의 파편 때문에 지상의 발사대와 통제소가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보관 상태는 엉망이며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발사된 이스칸데르 가운데 약 40%가 목표에서 빗나가거나 공중에서 폭발하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역시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 데이터상에서만 세계 최강인 까보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칸데르, 북한도 이거 뺏겨가지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만들었죠. 그 이스칸데르 사거리 500km 편심 탄도 비행을 통해서 가다가 풀업 기동도 하고 해서 요격을 아주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가다가 목표를 야 이거 아니야 다른 거 쏴 또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최신 탄도미사일인데 이걸 이제 쐈어요.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시속 55km로 느릿느릿 날아가는 농약살포용 20kg짜리 농약 달고 가는 그 드론에게 정유공장 박살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정유공장에 여기에 이제 격분해서 야 보복해 하고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을 쐈는데 한 발은 날아갔고 근데 이 날아간 것이 어떻게 됐자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일절 말이 없어요. 어디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봤다 이런 말은 없고 두 번째 탄이 날아가는데 자 보십시오. 동영상 보십시오. 쭉 날아가고 있습니다. 쭉 그런데 번쩍합니다. 하고는 이렇게 잔해가 밑으로 쭉 쳐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잔해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동영상 계속 제가 틀어놓으니까 계속 보십시오.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됩니다. 잔해가 지금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졌냐? 발사 차량과 통제소에다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발사 차량과 통제소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쏘았는데 여기서 터져가지고 그 밑으로 잔해가 그냥 자 지금 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한참 6초 만에 그냥 터져가지고 터져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그래서 다시 이제 쪼개져가지고 잔해가 밑으로 쫙 내려와서 발사 차량, 통제소, 자기네들을 덮친 거예요. 자기네들 포대를. 이렇게 사고가 나버렸다라는 건데요.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과거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천멸중공, 천멸 러시아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이런 어이없는 최신의 미사일인데 얼마나 관리 상태가 엉망이면 이렇게 되냐.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이 오신트 소식통이 자기가 미사일 쏘는 거 계속 봤는데 40%가 엉뚱한 곳에 터지더라. 그리고 그냥 터져버리더라. 40%가. 라고 이 사람이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제 무기 정말 황당하기 거지없는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까보러. 극단을 보여줍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